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헌재는 전지영 시민을 진정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예, 헌재 앞 정문을 바라보면 바로 오른쪽, 정문의 바로 오른쪽에서 18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전지영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헌재 앞에 취재를 갔을 때도 전지영님은 18일째 단식 투쟁 중이었습니다. 기력이 완전히 소진돼서 그냥 이 은박지로 또 대충 천으로 덮여 있었고 거의 혼수 상태로 잠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전지영님을 직접 보지를 않았어요. 태극기로도 이렇게 좀 덮여 있었는데 그 사진, 지금 헌재 앞에 18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님이 어떤 상태인지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예, 전지영님은 지금 저기에 지금 동조 단식과 농성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더 계시기 때문에 전지영님이 실제로는 저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있는 그쪽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2월 26일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전지영님은. 그래서 2월 26일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이 18일째입니다. 2월은 28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지영님은 3월 6일 1차 실신을 합니다. 2월 26일 날 단식 투쟁에 들어가서 3월 6일 날 오후에 실신을 해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119 차가 와서 병원으로 실어 가는데 제가 3월 5일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6일 단식 투쟁 이틀째인 3월 6일 날 아침에 제가 헌재 앞으로 취재를 하러 갔어요. 취재를 하러 갔을 때 그때 이미 단식 9일차였습니다. 전지영님은 단식 9일차였던 전지영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워낙 기력이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인터뷰를 못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 장면 잠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유가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다. 방역은 법적 전쟁. 그 결과 중국인들의 명찰 없는 폭력. 네. 저하고 함께 우리 김영기 부회장님하고 또 황상혁 본부장님이 같이 가서 뭔가 말을 건넸는데 정상적인 인터뷰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전지영님을 보고 119를 급하게 좀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3월 6일 오후에 결국은 이제 쓰러졌어요. 전지영님이 오후 5시 16분쯤에 이제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19 차로 서울 적십자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분이 서울 적십자사로 이송이 된 상태에서도 단식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빨리 다시 돌아가겠다.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워낙 탈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급하게 링거는 맞춘 것 같아요. 최소한의 영양제. 그러나 이 전지영님이 일체 복식을 거부했고 다시 그 단식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정황을 그 후에 제가 그 헌재 앞에 갔을 때 그 전지영님 옆에서 김행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행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지영님의 상태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그 김행 장관과의 인터뷰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너무 급하다고 저한테 SOS가 와서 제가 이제 그 서울 구치소 갔다가 급하게 올라와서 네. 근데 119에 싣고 갔어요. 그래갖고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사가 못 나가게 하는데 나가신다는 거, 이 자리 뺏긴다고. 병원에 계신 동안도 미음 한 주도 안 드셨어. 지난주 토요일날 밤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저한테 계속 전화해요. 다시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금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될 상황.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거예요. 고생 많아요. 아유, 어떡해. 화장실을 못 쓰게 해갖고 지금 휠체어 타고 여기 스타벅스 저 끝에 있잖아요. 거기 2층까지 그걸 들고 화장실을 간다니까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우선은 진짜. 오늘 중에라도 그래서- 모시고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서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대기 할 사람 중이에요. 없으면 나라도 하면 되지. 본인 맞아. 계속 잘 설득해 설득하고 주시고 있으니까. 며칠만 좀 더 싸우시고. 맞아요. 예. 그래서 여차하면은 갈 수 있게 병원은 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쓰러졌기 때문에. 김행 장관님이 그런 거 잘 판단하실 거니까 알겠어요. 네. 이 전지영님은 국가정의 실천연합의 사무총장을 맡아서 자유우파 활동을 쭉 해오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국면이 이제 최후 변론까지 끝나고 이제 다가오자 정말 목숨을 걸고 대통령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 2월 26일 그 시점에서는 좌파들도 이제 헌재 앞으로 몰려들 것이 예상됐던 시점이고 그래서 전지영 님이 가장 먼저 헌재 앞 그 정문에 딱 붙어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농성을 시작하신 거예요. 1인 농성을. 그런데 이 자리는 헌재 앞에 100m 이내에는 어떠한 집회도 안 된다. 어떤 시설도 안 된다 그래서 텐트를 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경찰이 텐트를 못 치게 했습니다. 작은 비닐 가림막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바닥에 까는 스티로폼도 못 깔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생짜로 그냥 길거리 노숙하듯이 앉아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가서 보시면 그래도 뭐 스티로폼은 좀 하나 깔려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무슨 저 슬리핑백 같은 것, 나 우선 뭐 대충 덮을 수 있는 이런 뭐 옷가지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텐트도 없고 가림막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18일간의 그야말로 노숙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기절 혼절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는데 김행 장관이 여러 번 거듭해서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본인도 이 전지영 님도 나 이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쓰러지기 전에 정신을 잃기 전에 여러 차례 김행 장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신당부했다 그러잖아요. 절대 이 자리를 좌파한테 뺏겨서는 안 돼. 이 자리 절대 비우지 마세요. 제가 실려가더라도 이 자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유우파가 계속 이 자리를 차지하고 농성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외당협 위원장한테 이 80여 명의 원외당협 위원장 모임에 김행 장관이 그 얘기를 했고 그 원외당협 위원장들이 그 얘기를 받아서 그럼 우리가 대신 자리를 지켜줄게요 라고 해서 몇 분의 원외당협 위원장들이 이 전지영 님이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자리를 지켰어요. 2시간 3시간씩 릴레이로. 그러다가 전지영 님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이제 그 자리를 전지영 님한테 내준 대신에 그 옆에서 밤을 같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 원외당의 위원장 중에 오늘 아침 새벽 순서가 심재돈 위원장이었어요. 심재돈 위원장 오늘 아침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던 겁니다. 잠깐 다시 한번 심재돈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심재돈 위원장님이 또 여기서 어제 밤새 마셨는데 전지영님은 지금 주무시니까 이 상태 잠깐 좀 전해주세요. 어제 응급실에서 돌아오셨대요. 그러니까 뭐 계속 옆에서 또 지켜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이 상당히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돼서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19로 이제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도 계속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병원에서도 일체 복식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다시 또 막 고집을 부리신데 나간다고.
예,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오시고 네. 돌아오시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아빠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전재형님의 그 각오는 대통령 복귀 결정 나야 비로소 뭐 단식을 풀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헌재가 저 생사람 안 잡으려면 빨리 대통령 복귀 결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저희들 당협위원장들은 뭐 저분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씀? 네. 예, 예. 또 뵐게요, 예, 위원장님.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전재형님의 상황이 이렇고 전재형님의 그 문제 의식이 이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보시면서 빨리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뭐 맞습니다.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데 병원으로 옮겨도 전재형님이 단식을 풀지를 않으세요. 본인이 단식을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감옥에서 단식할 때는 강제급식이라고 하는 걸 시켰어요. 이 죽 같은 유동식을 호수로 입을 벌려 갖고서 막 일부러 강제로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 또한 정말 이 짐승들한테 하는 일종의 고문이죠. 그런데 지금 전재형님은 그런 상태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다시 복식하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분의 단식을 말릴 수 없습니다. 자, 전재형님이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복식으로 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뭐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기각해서 대통령 복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면 단식하라 그래도 안 할 뿐이에요. 지금 단식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그 밖에도 여러분이 계신데 이분들 하고 싶어 합니까? 대통령 복귀시키면 하라 그래도 안 할 분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게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단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을 거 먹어가면서 편한 데서 잘 거 다 자가면서 하는 이재명식 단식이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식 단식으로는 20일도 30일도 얼굴 번드러하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헌재 재판관들은 이재명식 단식만 단식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재형 님이 18일째 단식 투쟁하고 있다 해도 뭐 아이 이재명이도 뭐 20일 넘게 버텼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 쇼 단식 말고 진짜 단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짜 단식은 뭐냐? 물과 소금만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전재형 님과 또 헌재 앞에서 단식 투쟁하고 있는 자유파 시민들은 노숙 단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5일째 단식을 풀었습니다. 대통령의 간곡한 요청으로. 근데 저는요, 그래도 텐트를 치고 했기 때문에 노숙 단식에서 오는 심각한 체력 손상을 막으면서 할 수 있었어요. 노숙 단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더구나 지금 겨울 아닙니까? 통상적인 단식, 텐트, 저처럼 텐트라도 치고 하는 단식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체력 손실이, 체력 고갈이 옵니다. 단식원에서 하는 그런 단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 8명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 그러니까 다 좋다. 당신들, 전재형 님의 목숨에 책임질 수 있냐? 그 정도 각오돼 있냐? 당신들의 목숨이 소중한 만큼 전재형 님의 목숨이 소중하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전재형 님이 18일째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단식하고 있다. 물과 소금만으로 노숙하면서 단식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 전재형 님이 만약에 생명이 다했을 때 그때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과연 그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냐.
내가 헌법재판관 8명한테 지금 엄중하게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 겁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전재영님을 죽음으로 몰지 마라. 최대한 빨리 대통령 각하 기각 복귀시켜라. 그 길만이 전재영님을 죽음에서 구하는 길이다. 이 우주 전체랑 바꿔도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인간의 목숨이다. 그 목숨을 담보로 지금 투쟁하고 있다.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 목숨을 건 투쟁 앞에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각하, 대통령 복귀시켜서 전지영님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내라. 그것이 헌법재판관의 최소한의 책무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